저도 새벽에 몇 시에 나갔고 열심히 했다 그 자랑을 많이 했어요. 최근 거의 한 5, 6년, 10년 사이에는 잠을 적게 자는 걸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왜 자야 되는가? 수면이 부족하면 첫 번째,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잠을 안 자면 죽나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죽습니다. 잠을 오랫동안 안 자면 인간도 죽습니다. 실험 결과 있나? 실험 결과는 없죠. 실험을 할 수는 없죠. 인류 사상 가장 최악의 고문이죠. 잠을 안 재운다는 거는. 극단적으로 뭐 며칠간 안 재운 경우는 있다 해도 인간인 이상 사람을 일주일 이상 안 재우고 이런 건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상황이어도. 그러면 지한테는 실험 결과 있나? 있습니다. 얼마나 잠을 안 재우면 지가 죽느냐? 보러 15일 안 자면 죽습니다. 다른 거 다 좋아. 영양물질 다 줘도 돼요. 잠만 안 자도록 괴롭히면 어떻게 죽느냐 하면 이건 또 밝혀졌습니다. 지가 처음에 털이 빠지고 꼬리가 끊어지고 피부에 종기가 생기고 결국은 죽어요. 보름 만에 죽는데 그 쥐의 피를 분석해 봤더니 피 속이 박테리아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럼 그 박테리아가 바깥에서 감염됐나? 그게 아니야. 우리 창자 속에도 대사균이라는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면역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어마어마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다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잠을 안 자면 면역 조직이 먼저 붕괴가 돼버려요. 그러면 박테리아들이 활개를 치면서 혈중으로 들어가면 바로 폐혈증이 걸려요. 그래서 집적사회는 폐혈증으로 죽어요.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인간한테 실험을 못 했죠. 할 수는 없죠. 인간한테도 실험보다 더 엄밀한 결과가 있어요. 자연이 내린 실험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유전병이 발견이 됐어요. 이건 가장 최근에 학계에서 보고가 됐는데 그 유전병 이름은 FFI라 그래요. 약자로. 페이탈, 치명적이란 말이고, 패밀리아, 가족이란 말이고, 인소매니아, 불면증이란 말이고, 연결해서 번역하면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가족성이란 말은 뭐냐면 유전된다는 말이죠. 유전병입니다. 굉장히 드문, 거의 뭐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런 유전병인데 한 20, 30년도 안 됐어요. 인류한테 보고가 된 게. 그만큼 최근에 희귀병으로서 분류가 됐는데 40대 어떤 젊은이인데 외국 사례입니다.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잠이 안 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잠이 뭐 한 며칠 안 올 수 있죠.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어. 조금 심각해지죠. 그래서 수면제도 먹고 뭐 노력을 했어. 한 달째 잠이 잘 안 와. 자다 깨고 잠이 거의 안 와. 2달 지났어. 2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완전히 치매 초기 증세까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선망이 막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브레인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다는 말은 뭐냐? 낮 동안에 우리가 깨어 있잖아요. 모든 자극, 시각, 청각, 촉각의 자극이 대뇌 피질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개소를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 중개소를 시상이라 그래요. 중개소가 문을 닫아버리면 안 보내줘요. 그게 바로 우리 잠입니다. 잠자는 사람한테 꿈을 꾸고 있을 때 기회가 되고 막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꿈에 삽입될까? 안 됩니다. 청각이 올라가는 문을 닫아버리거든. 그러면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에 걸린 사람은 시상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중개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감각을 중개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직접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이 잠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이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치명적 가족 불면증 유전자를 가져가 거의 발병된 사람은 대부분 그 나온 게 1년을 못 살아요. 그 사례도 10달 만에 죽었어요. 40일 정도 굶어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40일 정도 극단적으로 수면을 박탈하면 죽을 겁니다. 이 사건을 좀 더 브레인과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결국은 시상이라는 데서 모든 감각을 중개해 주는데 이 능력이 적절해야만이 우리가 치사 선택해갖고 감각을 처리한다 감이 오죠. 그러면 시상이 완전히 치명적 유전병이 아니고 조금 고장이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면 조금만 고장이 나도 그중에 MD라는 핵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논문에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무감각, 무언어, 무행동으로 바뀌어요. 감각을 거의 못 느껴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행동도 안 해요. 그냥 꼴방에 이렇게 있는 사람 생각하면 돼요. 하루만 잠을 적게 잡았어요. 걸어가거나 말하는 데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해보세요. 하룻밤 잠을 못 잤는데 보고서를 쓴다 해보세요. 수필을 써보셔야 되는가? 안 돼요. 무슨 말 하고 싶냐 하면 수면이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직격탄을 어디 받느냐 하면 문자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문해력이 직접 관계되는 게 또 알 수가 있겠죠. 수면이 왜 중요한가? 결론적으로 수면을 충분히 안 자면 죽는다. 두 번째, 세밀한 문자 생활이 어렵다. 세 번째, 수면을 안 자면 운동 중에 결함이 생겨요. 운전하는 사람 다 알죠. 충분히 잠을 안 자면 그 다음에 운전을 하면 본인을 몰라요. 자기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이게 몇몇 실험실에 측정해놓으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들어보셨죠? 수면하고 가장 직결되는 영향은 운동 반응 시간입니다. 그래서 운전사들은 2시간마다 수면을 취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4시간 정도 운전을 하게 되면 졸음이 조금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브레이크 밟는 순간적인 운동 민감성이 떨어져 버려요. 또 하나 잠하고 관계되는 중에 하나가 타인의 얼굴 표정을 정확히 못 읽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것도 많은 실험을 밝혀냈습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 대략은 알아요.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얼굴 표정을 면밀히 꿰뚫어 봐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뭐 새벽에 몇 시에 나갔고 열심히 했다 그 자랑을 많이 했어요. 최근 거의 한 5, 6년, 10년 사이에는 잠을 적게 자는 걸 결코 자랑하지 않아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일했던 사람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어요. 영국을 다시 경제를 일으켰던 대처 수상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특히 연설 중에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잠을 적게 자고 막 했다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 치매로 죽었습니다. 대처 수상 한번 찾아보세요.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치매 상태가 왔는데 아마 수면 부족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가 옵니다. 미국의 사이언스 과학 저널이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 과학 저널에서 논문 수천 편이 되잖아요. 거기서 딱 10편을 선정하는 게 매년 연말에 합니다. 한 7, 8년 전인가 사이언스에 10개 논문 선정했는 데서 들어간 게 뭐냐 하면 마우스한테 잠을 자고 있을 때 여기다 수술을 해갖고 해마에다가 광 파이브를 심어갖고 어떤 사건인가 봤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 브레인에 물 청소를 하고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물 청소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을 잘 때 브레인이 에너지를 섭취수면에 조금 줄인다 그랬죠. 한 30% 줄인다 그랬잖아요. 부피도 한 자료에 따라서 부피가 조금 줄어들어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 브레인 관점에서는 부피가 줄어들면 공간이 생기죠. 브레인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세포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잠을 자는 동안에 시냅스가 좀 줄어들어요. 개수가. 그럼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세포가 신경세포잖아요. 신경세포가 뭘 만들어내냐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바로 치매 원인 물질을 분비해요. 이거는 대략 40대부터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암세포는 매년 순간순간 모든 몸속에 자라고는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커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은 우리가 정신작용을 하면 거의 40대부터 살 수가 있어요. 베타아밀로이드는 신경세포 막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동영상에 보면 수천 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잘라지는데 그 잘라지는 토막이 세포 바깥에 쌓여갖고 그 머리카락 엉켜붙듯이 엉켜붙는 게 바로 치매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40대 치매 거의 안 걸리잖아요. 65세 이후에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주로 발현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한 15년 동안을 있어도 자꾸 씻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씻어내는 액체가 뭐냐면 뇌척수액인데 이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흘러가려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시냅스도 줄어들고 세포가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간이 확보되잖아요. 그 공간 사이로 청소할 때 묵청소하듯이 물이 싹 지나가요. 그러면 세포 사이 있는 찌꺼기 그 중에 베타아밀로이드 씻어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맥 시스템을 빼내요. 그래서 우리가 40대, 50대는 그 치매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쌓이니까요. 자, 결론. 지금 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매 약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치매는 예방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잠을 잘 때 치매 원인 물질을 씻어낸다. 베타아밀로이드. 근데 잠을 줄이면 씻어내는 과정이 약화되죠. 그러면 그거는 치매하고 관련된다는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잠하고 관계되는 중에 하나가 목류병 들어봤죠. 목류병은 서파수면에서 일어나요. 서파수면 3단계, 4단계 깊은 잠에서 일어나고 목류병은 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춘기 막 들었을 때 잠시 잊고 그냥 지나가요. 자다가 헛소리하고 좀 움직이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렘수면에서 일어나는 목류병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렘수면 행동장애, 렘 비헤이비어 디스오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에 의하면 80%가 파킨슨병의 전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뭐냐면 렘수면은 커리치가 풀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커리치가 들어가면 깨어나서 행동장애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수면 중에서 꿈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자, 수면은 서파수면하고 렘수면이 있죠. 서파수면은 우리 브레인이 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렘수면은 우리 몸이 쉬는 겁니다. 렘수면 동안에는 꿈이 등장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움직이려면 운동 명령이 늘어가면 뒷골로 늘어가고 연수에서 척수로 늘어가는데 기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는데 글리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적게 나와요. 그러면 꿈을 꿀 때는 이게 풀려버려요. 자동차 치면 엔진은 돌아가는데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렘수면입니다. 그 다음에 서파수면은 뭐냐면 몸도 쉬고 사실은 브레인의 에너지가 깨어있을 때보다 한 30% 정도 줄어들어요. 30%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70%는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브레인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24시간 동안 쉬는 게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파수면 동안에는 낮 동안에 경험한 것들이 해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에서 기억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때 해마에서 만들어진 기억을 관계기억, 일화기억, 맥락기억 이렇게 불러요. 공간 정보를 줄이 처리해요. 그래서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장소에서 경험한 것들이 해마에서 낮 동안에 다 해갖고 쌓여 있는 거예요. 기억으로 만들어진 이 기억이 특히 서파수면 2단계부터 슬리퍼 스핀들이라는 파형이 만들어져요. 바로 해마에 기억이 만들어졌던 그거가 그 슬리퍼 스핀들에 실려갖고 DNA 피질로 가요.
그리고 렘 수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렘 수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뇌피질로 옮겨간 이 기억이 이전 기억하고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 기억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번지수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경험한 걸 이전 장기 기억하고 연결하는 과정이 렘 수면에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관련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관련되는 걸 찾을 때 직접 관련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간접 관련되는 경우가 많겠어요? 낮 동안의 경험은 직접 연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직접 연결만 갖고는 기억의 번지수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기억의 연결을 찾는 게 굉장히 브레인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연결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인트가 많을수록 연결이 잘 되겠죠. 그리고 포인트가 많은 게 간접 연결이에요. 나한테 직접적인 친구는 4-5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같은 반 클래스는 7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낮 동안에 일어나는 거고 10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죠. 맞죠? 그러면 그게 강한 연결 갖고는 장기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꿈 과정의 동안에 강한 연결보다 약한 연결을 찾는 거예요. 약한 연결은 10배 많으니까 내가 이전 기억하고 만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최근 브레인과학이 밝히는 거는 낮 동안에 우리의 연결은 강한 연결이고 그걸 작업 모드라 그래요. 익스큐티브 모드라 하는데 꿈을 꾸는 동안에는 직접 연결이 아니고 간접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의 코 옆에 혹이 이만한 것도 있다면 그 사람 보는 순간 내 친구 중에 누가 혹이 있는 사람 갑자기 떠오르죠. A를 봤는데 B가 떠오르죠. 혹이라는 매개를 통해 갖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는 이미지와 이미지를 연결하는데 직접 연결하지 않고 간접 연결한다는 거예요. 은유잖아요. 바로 꿈에서 은유를 배경으로 쓴다는 거예요. 직접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깨고 나면 꿈을 해몽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수면 전체에 부족하면 그런데 수면을 또 나눠갖고 서파수면, 렘수면을 나누면 서파수면이 줄어들면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학습한 걸 기억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부실해져 버려요. 특히 렘수면의 꿈을 충분히 안 꾸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감정이 완화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해보는데 화가 나갖고 낮잠을 탁 자고 나면요. 한 30분 자도 화가 거의 50% 이상 줄어드는 걸 봐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 아니고 꿈이 약입니다. 그래서 꿈이 약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 어려운 일을 정서적으로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 어려운 일에 감정이 엄청 붙어 있잖아요. 그걸 매일 밤 잠을 악몽이나 꿈을 통해서 그 어려운 걸 대리 경험을 해버려요. 자, 예를 들면 한 30분 동안 스컬피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화를 확 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바로 그겁니다. 꿈을 통해서 꿈이 대부분 다 감정적 드라마잖아요. 미리 감정을 분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운이 안 남죠. 개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꿈이 왜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 그래서 악몽은 되풀이 꾸잖아요. 악몽이 되풀이 꾸는 거는 감정을 끌어내는데 자꾸 실패를 해갖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하는 경우를 외상후 증후군에서는 악몽을 심지어 수십 년 꾸는 경우도 있어요. 잘라내는 동안에. 그래서 바로 꿈은 어마어마하게 실용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특히 렘 수면의 꿈을 다양하고 다채롭고 색다르게 꾸는 사람이 바로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꿈은 간접 연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접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 많아지잖아요. 직접 연결은 다 해봤잖아 우리가. 그렇죠? 동을 할 거 다 해보면 낮 동안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에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했던 행동을 다 해갖고 직접 연결해갖고 문제를 다 풀었잖아요. 수학 문제도 풀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건 뭐죠? 직접 연결되지 않은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하면 직접 연결 해결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죠? 어떻게 하면 청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높일 수가 있는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경우의 수를 넓혀야 되죠. 그럼 직접 연결은 경우의 수가 적잖아요. 경우의 수를 꿈에서는 직접 연결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간접 연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장고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죠. 인식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낮 동안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하는 꿈이 간혹 있어요. 꽤 많아요. 그건 좋은 꿈이에요. 내가 새로운 간접 연결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있구나. 자, 그래서 꿈의 역할을 5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감정을, 얼굴 표정을 잘 읽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자기 연상이 많은 걸 연결해갖고 글을 쓸 때도 머리가 쌩쌩해지고 많은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 운동이 굉장히 정확하고 빨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내는 게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가 뭐냐면 꿈을 통해서 평소에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연결을 하는 브레인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잠을 푹 잤어라는 걸 자랑해요. 잠을 양보해갖고 얻을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창의성, 현명하고 똑똑한 인간이 되는, 총명한 인간이 되는 그 지름길은 꿈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가급적 줄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연결을 해봤더니 연결하는 브레인이 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꿈이 이만큼 중요하면, 그 다음 잘 자기 위한 것들이 이만큼 중요하면 몇 가지 실용적 테크닉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죠? 잠자리에는 스마트폰 들고 가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에 그 카카오에 삑삑 울리는 거, 그거 어마어마하게 안 좋고, 그 다음 스마트폰 쪼는 불빛 있죠? 특히 청색 LED는 노란색보다 멜라토닌을 만드는 걸 배로 줄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저 침실에는 아예 두꺼운 커튼을 쳐놨습니다. 낮잠을 잘 때도 두꺼운 커튼 다 치고, 그 다음에 쪼매는 LED 불도 수건 커튼 다 덮어놨습니다. 빛이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모든 빛을 차단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온도는 가급적 좀 낮추면 좋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30도 넘어가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적정 온도가 외국에서는 18도를 권해요. 그거는 조금 일반화하기는 조금 그런데 젊은 사람은 18도 정도 좋고 나이 든 사람은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20도 정도까지 있는데 높은 온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잠자고 있을 때 보면 발이 나와 있잖아요. 이불을 차잖아요. 다. 그게 뭐냐면 수면 적정 온도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발을 내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명확해요.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꿈을 잘 꿀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잠들기 전에 나는 꿈을 좋아해. 꿈을 사랑해. 오늘 밤에는 제발 좀 재밌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바로 직전에는 가급적이면 9시 뉴스든 영화를 보든지 하든지 안 좋은 장면이나 자극적인 장면은 다 금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전에는 아름다운 시나 그 다음에 좋은 장면이나 가장 편안한 거는 일기예보 같은 거. 감정 중립적이잖아요, 대략. 하여튼 직접 우리 감정을 건드리는 거는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 감정을 건드리면 우리가 어텐션, 각성이 일어나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버려요. 잠을 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특히 꿈을 꾸기 위해서는 스위치는 하나는 켜져야 되고 하나는 꺼줘야 돼요. 하나를 켜주는 스위치가 뭐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끄는 핵이 뭐냐면 청반핵인데 청반핵에서 나오는 게 노르에피네프린. 우리가 주의 집중에 낮 동안에 집적 연기를 할 때 나오는 그 케미칼이 스위치 꺼줘야 돼요. 그래서 밤늦게 전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밤늦게 전화하는 거는 긴급한 위험한 걸 알 때 밤늦게 전화하잖아요. 밤 11시나 12시에 전화 안 하잖아요. 그 전화를 받으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게 노르에피네프린 스위치를 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잠자는 모드를 본인이 설정하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습관 반응으로 만들어갖고 그 세트를 만들어놔야 돼요. 저는 딱 되어 있어요. 딱 잠자면 무조건 잠이 오면 공부를 하다가도 논문을 보다가 딱 덮어요. 일찍 미래를 가지면 안 돼요. 왜? 논문을 읽는 것보다 훨씬 내한테 이득되는 거는 지금 자는 게 2배 이상 이득이랑 항상 하니까요. 무조건 올 것 같다. 탁 덮고 침대 가요. 가면 곧장 이렇게 안 누워요. 뭐로 이렇게 누워봐요. 2, 3분 누워보면 포근해져요. 반드시 누워요. 그러면 내가 손을 하는 것도 배우에다 가지런히 있는 거예요. 이걸 관리화해요. 그러면 내 브레인은 벌써 예측을 다 해요. 예측했죠. 내 주인, 내 몸뚱아리는 지금 잠에 들어가는 모드의 준비 동작을 하고 있구나를 알려줘요. 야가. 그러면 이쪽에서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스위치를 꺼요. 그러다가 렘 단계로 들어가면 꿈 단계에서 완전히 꺼요.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을 확 올려줘요. 그러면 꿈의 이미지가 막 연결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팁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자는 방식을 일정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관리하러 만들면 그게 트리거 신호가 돼갖고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하면서 잠으로 들어가요.